네, 안녕하세요. 최보윤의 초대의 최보윤입니다. 이번에도 또 최초의 소식, 최고의 소식, 흥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번에는요, 샤넬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샤넬에 대해서 뭘 더 얘기해? 이럴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샤넬 하면은 전 세계 오픈런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왜 샤넬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샤넬을 생각하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니 떠오르시는 분 많으실 거고 인간 샤넬이죠. 너무 예뻐서 사실 샤넬이라는 게 가브리엘 샤넬 여사부터 시작을 해서 샤넬을 지배하는 칼 라거펠트라는 정말 천재적인 디자이너가 있었죠. 그분이 만든 의상을 보면 90년대든 언제든 너무나 지금 의상 같아요. 그 샤넬 여사가 만든 그 트위드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트위드의 멋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샤넬처럼 칼 라거펠트가 30년 이상 그 샤넬의 아카이브를 충실히 따르면서 자기 디자인을 개발하면서 칼 라거펠트는 오페라 감독처럼 쇼 지휘도 하고 음악도 고르고 연기도 시키고 무대 장치 말도 안 되잖아요. 그 해변으로 만들고 뭐 로켓 쏘아 올리고 사실 그런 연출력이 사람들의 판타지를 좀 자극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 이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걸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것이 전 세계 트렌드를 바꿔놓는 트위드도 그 샤넬 여사한테는 원단의 실험이었죠. 왜냐면 편안하면서도 이렇게 네모면서 주머니도 있고 주머니가 있다는 거는 여자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그 주머니가 나중에 대체된 게 핸드백이고 이게 이제 여성들의 사회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주머니와 핸드백이에요. 그런 거를 만들었던 여성이기도 하죠. 왜 돈도 나가서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는데 왜 주머니를 쓰지? 뭐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근데 전쟁이 또 만들어낸 풍습이기도 하죠. 전쟁 이후에 여성들도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바지도 입고 트위드에서 주머니도 입고 가방을 가지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사회 일원이 되고 또 참정권도 얻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시민이 됩니다. 공방에 가보시는 경험이 있으신 거죠? 저는 19년에 공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공방이 수공예 작업을 메띠에르 다르라고 하는데 그 공방을 르19mm에 모아둔 거예요. 특히 작년에는 이 공방을 다 이전을 시키고 그 공방에 젊은 디자이너를 이제 장인들을 하기 위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1조 넘게 투자를 했다고 해요. 사실 공방은 미래를 위한 공방이기도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입는 뭐 전자 수트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미래적인 소재도 개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랩처럼 있는 거죠. 최근에 제니도 공방 컬렉션 이제 다 다녀왔더라고요. 왜냐면 제니가 또 인간 샤넬이다 보니까 제니가 한번 다녀온 것과 아닌 것에 샤넬의 인지도가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방 컬렉션은 어떻게 보면 오뚜꾸뚜리랑 비슷해요. 이 공방 컬렉션이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또 한 번의 장인들의 그런 대단함을 밖에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그 샤넬 트위드를 만드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 라거펠트가 번호를 주면 그 번호에 맞게 배트를 짭니다. 이거는 무슨 기계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간에 가죽, 리본, 금속 실, 명주 서로 속성과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끊어지거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원단을 사람이 일일이 앉아서 짜요. 조직을 섬유를 새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한 땀 한 땀 해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팔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 비용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속공예 이런 걸 보면 직접 이렇게 꼬아서 만들고 마사로 공방을 가면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의 발 모양은 다 있어요. 자수 공방은 몽텍스 공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수 우리나라도 잘 놓잖아요. 근데 거기도 한 땀 한 땀 놓는데 신기했던 게 앞뒤를 생각하면서 놓더라고요. 앞 모양과 뒷 모양이 똑같게 완벽하게 그거를 조합을 하더라고요. 정말 자수 공방에 계신 분들은 다들 막 30년, 4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샤넬에서는 돈을 들여서 이런 젊은 분들을 키우겠다는 거고 전통이지만 어쨌든 럭셔리 브랜드 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메띠에르 다레가 되게 좋은 거는 각각의 유명한 나라들의 영감을 받은 것들을 해요. 우리나라 2015년에 이제 그 칼 라거펠트가 직접 와가지고 그때 컬렉션을 보여줬었는데 단청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단청 있잖아요. 그럼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된 단청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칼 러버패드가 직접 쓴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원단들을 다 모아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단 언제 썼던 원단인 거를 다 아카이브를 해놔서 큰 건물에 1910년도 그때부터 최근까지 다 이름이 써 있어요. 언제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단청이라는 게 파리의 그 심장 안에 들어있다는 거, 단청이라는 말을 그리고 사람들이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샤넬의 원단 하시는 이런 트위드 원단 하시는 분이 또 총괄 분이 한국 분이세요. 샤넬 측이 한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되게 잘 알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한국 위상을 높여주신 것도 있고, 이것도 처음이네요. 한 번도 어디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그분이 이제 대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가 되게 원단 그 섬유의 본산지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한국을 되게 높이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게 점점 있으면서 나중에 인간 샤넬 제니 같은 이제 스타가 탄생하는데도 그런 배경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샤넬이 40%가 넘는 성장을 읽었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는 가격을 30% 이상 올렸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죠. 작년에 4번, 5번 고개 돌리면 가격 올렸잖아요. 이렇게까지 가격을 올려도 되는 거냐 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쪽에서는 재료가 없고 장인들이 없고 재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의 가격에 맞춰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샤넬의 1000만 원짜리 가방은 샤넬의 이미지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샤넬이 자기네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만큼 많은 투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600명 투자한 장인들도 있고 가죽도 지금 가죽이 상당히 모자라요. 왜냐하면 가죽이 모자라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텐데 지금은 동물 이력제랑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곳에서 자란 동물이어야 되고 어느 목장에서 키웠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트래킹하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어쩌면 비건 이런 거 가죽 같은 거 자꾸 나오는 것도 좋은 가죽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가격이 또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된 이유가 그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샤넬이 문제가 왜 오픈런을 하느냐, 온라인이 안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화장품부터 하고 있고 그거 구축하느라고 엄청난 돈을 들이고 새로 인원도 많이 뽑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오를 것이냐 그런 거는 약간 의문이긴 해요. 최근 나온 뉴스에 따르면 뭐 1년에 2번 이상의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오르면 약간의 가격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복수는 안 사면 되는 거라고. 안 사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앞에 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안 들고 다녀요. 확실히 샤넬이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나요?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약간 배신감 많이 느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브랜드인가? 어쨌든 뭐 이런 가방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그 투자 비용을 이제 얼마나 우리가 끌고 안고 갈 것이냐 그리고 그 1000만 원이라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재판매 비용까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1000만 원에 샀지만 실제적으로는 100만 원에 산 것이다. 왜냐하면 900만 원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딱 클래식한 게 가장 효과적이죠. 사실 시즌이 지나면 감가상가 그 하락이 정말 급격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요즘에는 중고나 리셀 시장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루이비통 LVMH 측에서도 그런 중고 판매하는 데다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케어링도 마찬가지고 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만 살아남는 것 같아요. 가장 메인. 정말 자기가 투자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 가격 어치를 하는 것 같고 아마 지금 가격 조정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또 제가 최근에 외신을 보니까 미국 달러로 사면은 그 유로의 60%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또 오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좀 있어요. 하지만 제가 1000만 원 있으면 딴 거 살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그때 모린 시케라는 CEO가 있었어요. 여성 CEO. 근데 그분이 주장한 게 전 세계 동일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러 가지 마찰로 인해서 그게 되지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모린 시케님이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게요? 지금 전 세계 동일 가격에 맞춰 있어요. 결국 그게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앞을 내다본 여성이 아니었나.